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코리아 밸류업에 실망한 이유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너무 낙담해서 그냥 다루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지난 영상들을 보니 코리아 밸류업을 자주 언급했던 만큼 결론도 깔끔하게 다루고 지나가는 게 맞다 생각되어 세 가지로 나누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밸류업 지수에 대한 실망. 제가 생각하는 한국 밸류업의 희망은 은행과 통신, 담배와 같은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돈을 잘 버는 캐시카우 산업들이 주주 환원에 대한 가치를 높이면서 그 훈풍이 증시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빗대어 표현하면 한국판 SCHD를 만드는 건데 기존에 있는 것처럼 미국 지수를 참고해 만든 것이 아니라 진짜 한국 종목들로만 구성된 한국판 SCHD를 만드는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동력은 은행 섹터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은행업의 저평가가 굉장히 심했고 버는 돈에 비해 주주 환원이 낮은 대표 주식으로 많이 뽑혀왔기 때문인데 심지어 그 원인도 정부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 있어 정부에서 밀어주는 현 상황이라면 은행주의 저평가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비중이 높고 전통 배당주들을 많이 포함한 플러스 고배당주 ETF를 밸류업 지수가 나오기 전까지 보유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밸류업 지수의 뚜껑을 열고 보니 솔직히 물음표부터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해한 밸류업의 의미는 주주 환원의 가치를 높여 그동안 받아왔던 한국의 저평가를 해소한다고 해석했는데 아닌 듯 합니다.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주주 가치 제고를 잘하는 기업들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24년 8월 이슈가 되었던 두산 바켓부터 배당금이 들쭉날쭉하지만 신사옥을 짓겠다는 NC소프트, 소액 주주들과 항상 소송을 치르는 기업, 그리고 배당금은 몇 년째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깎인 기업들이 포함되었는데 한국에서 배당주로 사랑받는 모 은행과 통신 섹터 전체가 제외된 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평가하는 글을 열심히 읽고 들어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증권거래소에서는 코스피 코스닥을 혼합한 코리아 100 지수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SCHD를 생각했는데 증권거래소에서는 코리아 100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니 제가 오해했던 것입니다. 코리아 100을 만드는데 국정을 대표하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빠져선 안 되고 섹터도 골고루 나누어야 하니 게임 섹터도 하나 넣고 성과에 대한 비교지표도 코스피 200을 가져온 이유까지 깔끔하게 설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종목 선정 기준에서 수익성 파트는 왜 적자가 기준인지 수익과 적자가 언제부터 같은 말이었는지 모르겠고 주주 환원 기준에선 고작 2년 연속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이 투자자들에게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최소한 5년 이상 배당을 계속해서 점차 늘려왔고 수익이 많이 나면 자사주 소각도 함께 했던 기업이 그나마 한국에서 주주 환원이 좋은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제도 개선에 대한 실망. 사람의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때는 상과 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 개인들이 모인 기업의 행동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때 동인으로 상과 벌은 유효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리아 밸류업을 준비하면서 유의미한 상이나 벌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언급은 되었지만 사실상 밸류업 편입을 위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해야 할까에 의문이 드는 정도입니다. 모범 납세자 선정이나 표창이 중요한가 생각해보면 밸류업 지수에 안 들어가도 대주주 입장에선 페널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상벌을 준비했다 가정해보겠습니다. 밸류업을 안 하면 기업 자금 운용과 대주주에 대한 매분기 철저한 금융조사가 있고 밸류업을 했을 때는 연금이 기업의 일정 지분을 확보, 기업의 유의미한 법인세 절감 및 국가사업 참여 우선권 제공 등 이랬다면 하기 싫어도 강력한 동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주주 환원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매수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코리아 밸류업은 그저 우리 이거 할 거야. 그러니 너도 동참해 정도로 보였습니다. 원래부터 하려고 마음먹었거나 하고 있던 메리츠 금융지주, SK텔레콤, KB금융 같은 기업들에게는 같이 하자는 이 말이 함께할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기업들에게 너 밸류업 지수에 포함됐어. 더 열심히 해봐. 이건 움직일 요소가 되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한국의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동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니 또 말하고 싶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최근 많아지는 자발적 상장 폐지, 솔직히 좋게 볼 수 있나 싶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한국에서 자발적 상패를 받아주려면 상장 주가 더하기 상장 기간 동안의 시장 이자율을 더 쳐주거나 현재 주가로 비교해 더 높은 쪽으로 매수 가격을 쳐줄 때만 자발적 상패가 가능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돈을 받아갔으면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기업을 살리고 운영해서 보답해야 하는데 지금 사정이 안 좋아 서버를 종료하려는데 이거라도 받아요 하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대안이 존재. 언제까지 배짱이 가능할까? 저는 과거에 플러스 고배당주와 SCH들을 비교하거나 한국의 대표 고배당주인 SK텔레콤, 맥쿼리 인프라를 미국의 고배당주인 알트리아, 리얼티인컴과 같은 주식과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결론을 짧게 요약하면 추세의 안전성은 미국이 높았지만 성장 잠재력은 한국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즉, 미국 종목이나 지수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성장력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이 한국에도 있고 이번 밸류업에 성공했다면 가지고 있던 높은 잠재력에 안전성이 부과되는 것이기에 미국 주식들과 경쟁력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밸류업 지수와 제도 개선 상황을 보면 저의 기준에서 이번 밸류업 지수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던 국내 주식 비중을 더욱 줄이는 계기가 되었는데 향후 오를 수도 있겠지만 밸류업의 기대감에 올해 계속 모아왔던 플러스 고배당주를 매도했고 이제 남아있는 국내 주식은 SK텔레콤이 유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밸류업 지수의 경쟁자는 단순히 코스피, 코스닥이 아니라 인도,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국가 대표 지수인데 한국거래소 정부, 기업이 증시에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투자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자본은 계속 다른 대안 투자처로 이동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수도 코스피 200과 비교할 게 아니라 밸류업이면 SCHD, 성장 지수면 QQQ와 비교해 꿀리지 않는 충분히 매력적인 지수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만한 잠재력이 있음을 제도 개선을 통해 보여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밸류업 지수와 관련해 준비한 내용은 끝났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솔직하고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